오늘 세 번째 이슈. 이게 오늘 사실은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 지금 윤석열 신당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윤석열 신당. 윤석열 신당 가능합니까? 갑자기 이게 왜 나오는 거죠? 이미 국민의힘이 윤석열 당이잖아요. 네. 윤석열 당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네. 당으로.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미? 저는 뭐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그래요? 아직도 뭐 뿌리는 윤석열 당이라고 할 수가 없죠. 뿌리는, 뿌리는. 겉으로만 무섭기 때문에 그냥 따르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윤석열 씨가 얘기하면서 열린우리당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때는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대놓고 막 비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석열을 막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말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할 때 네. 영입했잖아요, 영입. 그러니까 뭐, 이쪽 국민의힘 당에서 계속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검찰총장이 갑자기 와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그렇게 자기를 영입하고 자기를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은 장제원을 비롯한 몇 명의 의원들이지 실제로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키워줬던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도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너희들이 나한테 충성하는 척하지만 적어도 분명히 조금만 변하면 바로 그냥 내 등에 칼 꽂을 거야. 그런 의심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윤석열은 요번에 총선에서 진짜 이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지 못하면은 실제로 대통령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끝나잖아요.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 없어요. 진짜로 검찰 수사받고 감옥에 가도 누구 하나 갔다 뭐 가는가 보다. 다 이렇다는 거죠.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요번 총선 때 윤석열 당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된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만들어야 돼요. 어떤 정치를 만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이제 김기현 체제, 왜냐면 김기현을 바꾸기도 힘들어요, 지금은. 그쵸. 왜냐면 김기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이준석이 날렸죠, 나경원 날렸죠, 안철수도 주저앉혔고, 다 그리고 김기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김기현을 지금 갑자기 또 바꾸실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마 이제 볼 거예요. 일단 김기현은 놔두고 지금 밑에 바꾸려고 했으면 요번에 기회가 됐죠. 그렇죠. 재보궐 핑계로 야 너 그만둬. 그렇죠. 사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김기현을 살려준 거는 결국 대통령실이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기현 놔두고 밑에는 바꿨잖아요. 네. 아마 이거 두고 볼 거예요. 두고 보다가 요번 이제 국정원사 끝나고 연말 정도 가서까지 김기현 체제로 잘 굴러가갖고 뭐 혁신이 만들어갖고 야 이거 뭐 당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내년 총선 좀 해보겠다. 그러면은 놔둘 거예요. 그러면 놔두고.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러기에는 네. 뭐 바뀔 게 없을 것이다. 네. 다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김기현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치평론가다 그렇게 뭐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연말쯤 가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는 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김기현 체제가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러면은 김기현 지도부 같은 경우는 너무 모욕적이지 않아요? 모욕적이죠. 왜냐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라는 거 아니야. 사실은.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니까.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 지도부 놔두고 뭐 선대위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갖고 거기다 권한을 줘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가 있죠. 네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네. 보여주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는 오히려 신당을 만드는 게 확실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한테 인식을. 그 인식을. 네.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 당이 아니다, 우리 당은. 그러니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사실상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당명도 바꾸고 당 얼굴도 바꾸고 완전히 아예 바꾸고 신당을 하나 만들어요. 또 민주당에서 사람 좀 데려오고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올 수 있으면 그렇죠. 무슨 양향자 뜬 거죠. 다 이런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신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인 윤석열 당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의 당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대 대통령들마다 다 자기 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당을 만든 사람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 뭐 새천년 민주당, 뭐 노무현 대통령 열린민주당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는 그 전에 이제 당을 만들어갖고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을 했었죠. 뭐 이게 윤석열도 아마도 그런 걸 꿈꿀 것이다. 자기 당을 명확히 만들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아마 김한길 지금 통합위원장을 아마 중심으로 핵심적 인물로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창당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지금 이번에 20%도 나온 게 있어요. 네. 아마 저 다음 주에는 20%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번에 갤럽도 30%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이 높아요. 더 높아. 그리고 TK 같은 경우는 윤석열에 대한 그 부정이 이미 긍정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는 애정이 있고 윤석열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할 만한 이런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좀 한계는 좀 있어요. 한계는 있다고 보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천권이에요. 공천권.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공천권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힘을 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거죠. 이번에 예를 들어 당을 딱 만들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게 다 질 것 같다. 그러면 안 오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하는데 들어오면 다 떨어진다. 라고 인식을 하면 안 오겠죠. 안 오겠죠. 근데 여기에 가는 게 주류에 편승하는 거다. 하면 다 또 오겠죠. 난 너무 모험일 것 같은데. 당을 버리고 당을 만드는 게 그냥 보수 유권자들이 그 지금 있는 보수 정통성 있는 보수 정당을 유권자들이 과연 버릴지. 더군다나 지금 박근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정당에 대한 이런 이 마음이 있을 텐데. 완전 이 당을 완전히 없앤다는 게 아니라요. 이 당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서 흡수하면서 그대로 가면서 여타의 세력들을 이렇게 거기다가 포함하면서 당 이름을 바꾸고 제3의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을 그쪽으로 이제 묻는 거죠. 지금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당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박지원이나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엉망이고 더군다나 재보궐 패배하면서 그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하면서 이거는 불가능한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윤석열 당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제3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선거법 아직 개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난번 같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대놓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과 마음이 있는 그런 세력으로 3당을 만들고 그 당한테 비례를 몰아줘가지고 그 당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꼼수 비례정당을 윤석열이 만들 수 있다. 민주당은 이제 대놓고 염치가 있어갖고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아마 비례정당을 꼼수로 또 뒤로 만들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건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안 된다는 거였죠. 지금의 정당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있죠. 그대로 갔을 때 이제 가능한 거죠. 네. 그것은 저는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위성정당 부분은 맞아요. 바꾸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봐요. 거기 선거법으로 바꿀 거라 생각해요. 위성정당은 바꾸고 현재의 비례대표와 지역구 그대로 가더라도 위성정당 문제는 아마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결 안 하면은 또 꼼수 정당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윤석열 만들었다. 그럼 민주당도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안 만들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가 이렇게 윤석열 쪽에서 직접 당을 안 만들면 쿠션을 줘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계속 윤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 당한테 찍어주면 거기만 찍어줘도 국회의원 의석수 한 17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완전히 그 정당인 것이 뭐예요? 저는 만약에 지금 현행대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준석과 유승민 신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만들면은 반드시 거기 살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럼 당연히 당 만들어서 살아오죠. 아니 윤석열 당과 관계없이 이준석 신당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준석 신당도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행 제도로 가게 되면은 네. 위성 정당 만들어서 갈 거예요. 나올 수 있죠. 네, 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성 정당을 이게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준석은 고민하다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당을 안 만들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과 이승민 같은 경우에는 대구나 뭐 경북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살아오는 길을 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선거법이 안 바뀌면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선거법이 안 바뀌면은 이준석과 유승민이 당을 만들어.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지역구로 안 나가고 비례로 가고 대신 지역구 의원들을 도우면서 선거를 하는 거죠. 그럼 두 사람은 그러면 비례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은 이준석 당이건 윤석열 당이건 제3의 당이건 이런 모든 문제가 앞으로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거와 굉장히 연관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런 만약 지금 현행 선거법이 바뀌지 않고 위성 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보면은요. 네. 지금 이제 여당 윤석열 쪽에서도 이런 당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이쪽 그 야당 쪽에서도 정당들이 무슨 기본소득당 또 뭔 당 있죠. 조정은 예제를 네. 만들었던 뭐 이런 시대정신. 식으로 네. 이런 식의 당들이 이제 더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한두 명 정도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위성 정당을 만드는 데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도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잘못된 건 맞는데 그 취지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례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 요소가 분명히 네. 그 제대로 도입을 한 거잖아요. 그쵸, 권역별 예. 비례대표 네. 하자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에서는 예. 위성정당을 만들어 그러는데 그걸 금지시켜야죠.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못 만들게 금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비례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꼼수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 가능해요 이게? 그건 이제 예를 들어 현행 제도로 가버리게 되면 되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립형으로 네. 지금 지역구 제도와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 제도 이렇게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예전에 그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 이거 없애면 민주당은 좋아요. 오히려 나는 오히려 지금 비례성을 네. 없애버리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비례에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지.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에서 오히려 비례성을 없애버리고 해버리면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걸요. 승자 독식 제도예요. 네.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이 유리할걸요 이게. 맞아요, 유리하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이제 현행 지역구 제도를 줄이기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현행 지역구 제도를. 지역구는 네.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비례대표를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병립형으로 아마 가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현행 제도로 그냥. 그렇게 되면은 신당을 만드는데도 일정한 좀 제약 요소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승부를 걸지 않으면은 이후에 한 3년 남은 임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거의 끝난 거죠, 뭘. 네, 만약에 다음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나머지 3년은 거의 뭐 레임도 아닙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죠. 자기를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승부를 걸 거란 말이죠. 네. 승부를 거는데 어떻게 걸 거냐. 그럼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지금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근데 지금 이렇게 인기가 없고 당이 엉망인 이유가 김기현 때문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김기현 지도부 때문에 문제면은 그 지도 바꿔버리거나 당을 뭐 진짜 창당하거나 되는데 지금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윤석열 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신당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그건 본인이 인정 안 하는 거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네, 인정 안 하고.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다. 네,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이게 저 아니라. 국민의힘 문제다.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당이 다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이
이 윤석열 신당을 만든다. 저는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일이 제일 좋은 거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선거법이 지금 이대로 가는데 진짜로 소리 쿠션으로 해가지고 제 3회 정당을 또 만들어서 만들어서 윤석열 신당이지 이게 진짜 윤석열 비례당을 만들어 갖고 그 비례당을 하나 조직해서 따로 만들지 않을까. 그게 제일 사실은 걱정스러워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또 꼼수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잖아요. 그러면 욕은 민주당이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제일 오히려 우려스러운 좀 상황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정당 문제는 아마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뭐 지금 뭐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정당인데 네. 그건 해결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제3의 정당, 윤석열의 뭐 꼼수 정당 이런 것은 저는 좀 가능성 면에서 조금 희박하다고 보고 근데 오히려 오히려 그건 좀 희박하다고 보고 하여튼 윤석열이 내년 총선을 뭘로 승부를 볼 것이냐라고 네. 했을 때는 지금 김기현 체제로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기현이 총선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할 거라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네. 그 뭐가 교수님도 예, 저도 그렇죠. 예. 뭐 김기현 체제 지금 체제가 뭘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고 뭐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그럴 거라면 누구도 그건 예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가서는 내년 총선 망한다.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게 그나마 뭐 당명 바꾸고 그다음에 뭔가 변한 모습 보여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외피적으로라도 제3의 신당을 만들어서 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뭐가 되든 한 12월 중순까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나와야 되죠. 네, 네, 12월 중순까지는. 네, 12월 중순, 12월 말까지는 방향이 이제 잡혀지겠죠. 잡혀야지 내년부터 이제 직접 그렇죠. 공천 문제 같은 게 불거지니까. 그렇죠. 1월 달에는 뭘 해야지 2, 3월 달 이제 공천 시즌에 들어가니까요. 네. 한 2달 후에 오늘 우리가 한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교수님과의 일부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또 방송하세요? 제가 하나 또 이슈 준비한 게 있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다. 오늘 둘이서 한 거는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을 좀 채워야 돼서 또 에너지가 이렇게 많으세요. 에너지. 오늘 26일 지하 방송 3월이 연속 100일 방송 할 건데요. 100일 할 수 있을까요? 100일이요? 네,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래요? 힘들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 대단하십니다. 100일 반드시 총선 압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100일 방송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5분간 5분간 그 휴식 시간 갖고요. 돌아와갖고 제가 오늘 준비한 네 번째 이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